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문에서 저희 경제면 살펴볼 시간인데요. 다빈 아나운서 어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네, 4월 30일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가 3월에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이후 고율 관세를 우려해 기업들이 외국산 제품을 선구매하면서 수입이 급증한 추세가 반영됐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3월 상품 무역 속보치에 따르면 3월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전월보다 9.6% 늘어난 1,6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전월 대비 9.6%를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 1월에 이어 2달 만에 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건데요.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1,450억 달러를 웃돈 수치입니다. 수입은 전월 대비 5% 늘어난 3,427억 달러로 2024년 12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소비재 수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자동차 및 자본재 수입도 함께 늘었습니다. 미국의 수입은 올 2월을 제외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11월 이후 3월까지 급등 추세입니다. 반면 수출은 1,808억 달러로 1.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 퀄컴의 2나노미터 칩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말 가동을 앞둔 최첨단 공정의 고객 확보가 가시화되면서 수율 및 실적 부진 등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수주가 발판이 돼 향후 글로벌 빅테크의 러브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 파운드리는 퀄컴과 2나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생산을 위한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양사가 논의 중인 제품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 제품인데요. 대만 TSMC가 올 하반기부터 3나노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고 삼성은 더 첨단 공정인 2나노로 만듭니다. 완성된 칩은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 탑재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올 2분기 설계 작업을 끝내고 양산 준비에 들어가 내년 1분기부터 웨이퍼를 투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양산을 최첨단 공정인 화성 S3에 배정할 걸로 관측됩니다. 생산량은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000장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2나노 생산 능력은 월 7000장가량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생산 능력의 15% 수준만 활용하는 만큼 대량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방한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다시 찾은 트럼프 주니어는 1박 2일 일정으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 면담에 나설 예정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29일 오후 6시 25분에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 김포 비즈니스 항공센터를 통해 전용기 편으로 입국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탄 전세기의 착륙 시간은 오후 4시 45분이었으나 출발이 다소 지연되면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40분가량 늦게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검은색 캡모자를 쓰고 편안한 복장으로 도착했으며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도 동행했습니다. 공항 정문에 수십 명의 취재진과 준비된 차량이 대기 중이었지만 이를 따돌리고 극비리의 또 다른 차량을 이용해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곧바로 정 회장과의 만찬을 위해 성남 백현동 소재 자택으로 이동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안은 각별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습니다. 연초부터 국내 재계 관계자들로부터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주니어는 지난해 3차례 방한한 바 있으며 올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첫 방한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주니어는 30일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10대 그룹 총수 상당수와 단독 면담에 나섭니다. 다만 해외 체류 중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참여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미국 내 에너지 사업 확대를 모색 중인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등도 언급됩니다.
한편 이번 방한 일정에서 트럼프 주니어와 국내 정관계 인사와는 별도 회담을 가지 않습니다. 정용진 회장은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직접 트럼프 주니어를 챙길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당국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30일 비상대응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도 참고 자료를 내고 30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비상대응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의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과 각 금융업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4일 각 금융사의 유심복제를 통한 부정금융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모바일 금융 애플리케이션에서 기기 정보를 바꾸는 고객의 추가 인증을 실시하거나 이상거래 탐지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과 문자 메시지 인증만으로도 이용 가능한 금융 서비스에 대해선 추가 인증 수단을 적용하라고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SK텔레콤 사고와 관련해 금융사고신고센터와 비상대응반을 설치하고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금융당국과 금융회사의 유의사항 안내와 필요한 조치를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비대면 계좌 개설, 여신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를 통해 부정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고도 이날 안내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모든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되는 주민등록번호, 계좌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 등을 휴대폰에 저장하면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다음 달이면 소매점의 텅 빈 진열대를 보게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대형 운용사 아폴로는 최근 투자자 대상 설명 자료에서 관세 정책 충격에 대해 그 결과는 몇 주 내에 미국 내 가게들의 텅 빈 진열대와 팬데믹 때와 같은 물품 부족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CNBC 방송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아폴로는 대중국 관세 부과의 실물 경제 영향을 타임테이블로 소개하며 관세 충격이 소비자는 물론 중국산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기업에도 해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에 145% 관세를 부과한 이후 중국발 미국행 컨테이너 예약은 급격히 감소한 상태입니다. 아폴로는 중국산 수입품의 운송에 드는 기간을 토대로 5월 초중반에는 중국산 제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에 미국 항만 도착이 중단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5월 중순에서 하순에는 트럭 운송 수요가 멈추면서 상점 진열대가 비게되고 매장 매출이 하락하며 5월 말에서 6월 초에는 운송업계와 소매업계에서 해고가 이루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이후 올여름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라는 게 아폴로의 분석입니다. 아폴로는 최근 몇 주간 기업들의 신규 주문과 실적 전망, 자본 지출 계획 등이 가파르게 하락한 점이 미국의 경기 침체 진입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